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시청자 여러분이 이미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을, 그러나 아직 누구도 깊게 분석하지 않은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5000년 예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곳곳에서는 그 화려한 명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 즉 무질서 무배려, 무책임의 산무 관광객이라는 불편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 태국의 사원, 일본의 도시, 유럽의 박물관, 미국의 대학 캠퍼스까지 어디를 가나 비슷한 패턴, 같은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갈등. 과연 왜 이런 현상은 끊이지 않을까요? 왜 세계는 중국인 관광객을 점점 더 경계하고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꺼려하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부, 한국에서 벌어진 조용한 피로감, 제주도 무비자 정책의 역설. 한국이 가장 먼저 희생된 곳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한 무비자 정책은 안타깝게도 관광 수입보다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남겼습니다. 편의점 휴식 공간은 마치 자기 집 거실처럼 장시간 점령되고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직원들이 치울 시간이 없습니다. 공항에서는 면세품 포장을 뜯어서 그 자리 바닥에 버리고 떠나는 장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분노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제2부, 태국도 참지 못한 중화식 무질서. 태국은 전통적으로 관대하고 느긋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국인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뷔페 전쟁, 새우와 게가 나오면 언제나 접시가 아닌 삽숟가락 정신으로 쓸어 담기. 결국 먹지도 못하고 음식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일까지 반복됩니다. 태국 관광청이 특정 언어로 된 매너 안내서를 배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원에서의 행동, 고성, 과도한 노출, 신발 신고 금지구역 출입, 승려와 불상의 무단 접촉, 종교적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감을 불러옵니다. 제3부,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규칙 악용. 한국, 태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로 무질서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과 시스템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사례, 유학생이 카드 한도를 수십만 달러까지 채우고 전액 미지불 후 귀국, 그 과정을 SNS에서 똑똑한 방법이라며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공격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유럽의 사례, 수백 년 된 기둥에 자기 이름 새기기, 촬영 금지 구역에서 강행 사진, 경고문 무시. 그래서 유럽 주요 관광지에서는 특정 언어만 따로 적힌 조용히 하세요, 줄 서세요,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안내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어느 그룹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제4부, 홍콩조차 견디기 어려워한 갈등. 같은 중화권인 홍콩 역시 중국 본토 관광객과의 마찰이 극심했습니다. 약국의 분유 약품 싹쓸이, 지하철에서의 고성 새치기, 병원 진료 시스템의 붕괴. 홍콩 시민들은 이를 일상 공간을 침략당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5부,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중국 관광객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될까? 이유 1. 공공교육의 부재와 급격한 도시화. 단 40년 만에 농촌사회 초대형 도시사회로 급변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공공성, 배려, 공동체 의식의 성장 속도는 극도로 뒤처졌습니다. 이유, 이 극단적 경쟁사회에서 형성된 선점주의, 14억 인구의 경쟁 속에서 줄 서면 손해, 양보하면 뒤처진다, 빨리 잡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생존 논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논리는 해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뷔페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장면은 이 현상의 상징입니다. 이유 3. 신뢰가 사라진 사회 구조. 가짜 상품과 사기의 만연으로 인해 우선 나부터 챙기자는 심리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공공규칙 준수, 개인 이익, 극대화 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6부, SNS 시대가 만든 부끄러움의 상실. 예전엔 부끄러워 숨길 행동도 지금은 SNS에서 조회수용 콘텐츠로 소비됩니다.
금지 구역 침입 영상, 뷔페 음식 산더미 인증샷, 새치기를 기지로 표현, 신용사기를 꿀팁으로 소개. SNS는 그들의 무질서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7부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이 문제는 단순히 중국 관광객이 문제다가 아닙니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할 때 무엇이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도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1. 공공 질서가 무너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 2. 규칙은 대다수가 지켜야 유지된다. 3. 문화는 단기간의 발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는 이웃 국가의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중국인 관광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인데도 반응은 왜 이렇게 똑같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매너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경계하는 이유는 편견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된 일관된 패턴입니다. 한국도 이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 관광지의 보호 본능이 깨어나다. 이제 세계 각국은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란 국가 이미지를 보호, 문화유산을 보호, 관광산업을 보호, 나아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 본능은 단순 편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얻어진 경험 기반의 경계심입니다. 제2장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 과거엔 중국 관광객 큰돈을 쓰는 손님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시설, 파손 비용, 환경 정화 비용, 지역 주민 불만 증가, 관광지 브랜드 이미지 손상,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소비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결국은 손해가 더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3장 문화 충돌이 아니라 문화 부재에서 오는 문제. 일부에서는 이를 문화 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분석은 보다 냉정합니다. 이것은 문화 충돌이 아니라 공공문화 자체가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줄서기 문화, 종교적 공간에 대한 존중, 공공장소에서의 음량 조절, 쓰레기를 개인이 처리하는 습관, 환경 보호 의식, 촬영 금지에 대한 존중.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규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사회적 합의, 즉 시민의식의 결과물입니다. 경제 성장이 아무리 빨라져도 이런 문화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제4장 왜 한국에서 특히 갈등이 크게 느껴지는가? 한국은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너무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도 가장 빠르고 크게 체감됩니다. 1. 지리적 근접성. 대량 인원이 단기간에 유입되기 쉽고 그만큼 갈등 발생 속도도 빠릅니다. 2. 한국 사회의 높은 공공질서 수준. 한국은 비교적 규칙 준수 의식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질서 행동은 더욱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3. 사회적 스트레스가 이미 높은 상황. 경쟁적인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이때 외부 요인이 결합되면 갈등이 증폭됩니다. 4. 언어적, 문화적 거리감. 가깝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나라라는 점에서 감정적 충돌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제5장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도권 3천만이 아니라 중국 14억. 관광객 관련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인구 규모가 아닙니다. 한국 수도권 인구 3천만도 많지만 질서를 심각하게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세계가 경계하는 것은 14억 인구가 동일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한꺼번에 해외로 이동할 경우 어떤 국가도 감당할 수 없다는 위험성입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거대 인구 이동의 부작용이라 부릅니다. 국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관광객의 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국가는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제6장 왜 주위에도 달라지지 않는가? 한국, 태국, 일본, 유럽, 미국 모두 같은 문제를 겪지만 교육 계도 벌금을 시행해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 1.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집단적 패턴이기 때문. 개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개별적인 궤도나 규칙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유 2. 잘못된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 다른 사람도 하니까 괜찮다, 원래 이렇게 여행하는 거다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근본 원인입니다. 한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일 공공질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교육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이 소수의 무질서는 전체 이미지를 파괴한다. 한국도 항상 이 위험성을 기억해야 한다. 3경제 성장만으로는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않는다. 사회적 성숙은 돈으로 살 수 없다. 4. 관광 산업의 품질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의 관광객을 받느냐가 결정한다. 지금 세계가 중국인 관광객을 경계하는 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간 반복되는 패턴을 보았고 그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